네, 이제 다음 거 합시다. 홉스는 요 정도? 홉스는 요 정도. 네,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로크. 어쨌든 홉스는 절대 권력을 통해서 평화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군주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 알겠죠? 그리고 저희 군주를 교체할 수 없다. 시민에 의해서는 교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로크 입장인데, 로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딱히 언급은 없어. 선하다, 악하다 이런 건 없는데, 얘들아, 자연 상태에서 당연히 자연권이 있거든. 근데 이 자연권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생명, 자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재산권도 자연권 안에 들어간다고 봐. 유일해. 사회계약 세 명 중에서 로크만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포함시켜. 알겠죠? 재산권. 되지.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는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자연법이라는 게 존재해. 그러면 이 자연법의 내용이 뭐냐면 생명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요.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자연법의 내용이거든. 이게 좀 중요한 게 있어. 그럼 봐봐.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로크는 자연 상태의 자유가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지만 알겠죠? 이 자유가 그렇다고 해서 뭔 아니냐?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니야. 자유롭지만 무제한적이진 않아. 알겠죠? 자, 근데 봐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자. 로크 입장에서 보면 야, 인간들이 누구나 이 이성에 따라서 자연법을 지키면 문제가 안 되거든. 맞지? 근데 인간의 이성이 뭐하지 않냐? 완벽하지 않던 거야. 인간의 이성이 완벽하지 않아. 그러면 누군가가 자연법을 위반해서 내 재산을 막 침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연 상태는 공통의 법이라는 게 없거든. 맞죠? 그리고 심지어 재판관이라는 것도 없어. 공정한 재판관이라는 게 없는 상태야. 재판관도 없고 공통의 법이 없어. 그럼 누군가가 내 재산을 빼앗아갔을 때 공정한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내 재산을 보장받아야 되니까 내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을 찾아가서 너 이거 잘못된 거다. 걔 팔을 잘라버리는 것도 내 자유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다 각자가 자의적인 처벌권을 막 행사하고 있는 거야. 서로서로가. 알겠죠? 자의적인 처벌, 자의적인 집행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혼란이 생기는 거야. 혼란이. 그래서 로크는 자연법에 따르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자연법을 위반하고 또 그 상태에서 각자가 그 사람에 대한 처벌, 집행권 이런 것들을 행사하다 보니까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되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고 이 계약의 목적이 특히 중요한 게 생명권뿐만 아니라 특히 이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의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한 것. 그래서 로크 글에서는 웬만하면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제시문에서.
자, 근데 로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계약론 사상가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자유주의 사상가거든. 전형적인 자유주의 사상가라서 우리가 국가를 만들다고는 하지만 국가가 막 우리를 막 빡세게 통제하고 이런 건 아니야. 그냥 우리의 재산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고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공정하게 재판해 줄 수 있고 공정하게 처벌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관 또는 처벌 권리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홉스처럼 웬만한 거 다 포기할 계획이 아니라 일부의 자연법만 양도하는 거야. 일부의 자연법만. 이걸 다른 말로 일부의 자유를 포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일부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거 여기서 포기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내 재산을 빼앗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거야. 이걸 국가에게 넘기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돼. 홉스는 생명권을 제외한 웬만한 권리들을 다 포기해. 그렇게 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거야. 근데 로크는 웬만한 걸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부만 포기하는 거야. 처벌할 수 있던 권리, 집행할 수 있던 권리. 그래서 국가 역할을 되게 제한적으로 봐, 로크는.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홉스처럼 강력한 권위를 가진 건 아니라고. 우리는 일부만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더라도 알겠죠? 여전히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국민한테 있어야 돼. 근데 그리고 또 국가 권력 자체가 강하면 안 돼. 그래서 국가 권력을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권력 분립이 필요하다고 봐. 법을 제정하는 권한과 법을 집행하는 권한으로 좀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 사법권은 이 안에 들어간다. 알겠죠? 사법권이 안에 들어가. 자, 근데 이제 내가 봐봐. 근데 일단 여기서 한 개를 또 추가할 게 있어. 그럼 봐봐. 이거 여기부터 하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주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주권을 국민들이 직접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해. 왜냐면 여전히 우리는 이성의 한계가 존재하는 거거든. 우리가 완벽하지 않단 말이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중에서 누군가한테 맡기자는 거야. 우리 중에서 좀 엘리트들이 있으면 그 엘리트들한테 그걸 맡기자야. 알겠죠? 그래서 주권이 국민한테 있지만 그 주권을 뭐 시킨다? 대표시키는 거야. 지금처럼, 알겠죠? 이걸 다른 걸로 뭐라 불러? 대의제라고 부르는 거죠. 간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대의제라.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 자, 다시 내가 주권이 인민한테 있어, 분명히. 맞죠? 근데 이 주권을 대표할 수 있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거야. 입법부를. 그래서 이 입법부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지. 입법권을 위임해. 그리고 아까 국가 권력의 분립이 필요하댔잖아. 그럼 법을 제정했으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부가 필요하죠. 맞죠? 그 집행부는 뭐 군주가 됐든 정부가 됐든 이렇게 대표가 되는 거야. 주권을 양도하는 게 아니라 주권을 대표하는 거고 이렇게 맡기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이라고 해요. 이건 신탁이다라고 해요. 신탁인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나 참고로 로크라는 사람한테서는 입법부가 국가의 가장 최고의 권력이거든. 입법부가 법을 제정해야지 그 법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입법부가 최고의 권력인데 어디까지나 입법부든 집행부든 알겠죠? 제한적 권력이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권력 행사도 어디까지나 자연법의 근거에서 자연법을 보호해야 돼.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이렇게 주권을 위임했던 이유도 재산 보호해달라고 해야. 근데 만약에 이런 국가들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동선을 해치거나 얘네들이 막 우리의 재산을 빼앗거나 그럼 뭐하냐? 새로운 회소해서 새로운 부서에게 맡겨드리는 거야. 회소해서. 알겠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정황권 행사를 한다. 그래서 입법부를 교체 알겠죠?
또는 집행 권력을 위임받은 군주 교체가 가능하다. 여기 뭐냐면 신탁을 뭐한다? 철회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신탁을 철회한다. 알겠죠? 그래서 로크는 정치적 저항권을 통해서 새로운 입법부, 새로운 군주로 교체가 가능한 거야. 호스와 달리. 그래서 얘들아 한번 봐봐. 밑에 자료에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 재산을 보존할 권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위반한 것을 심판, 처벌도 할 수 있어서 자연 상태는 각자가 이건 항상 공정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계약 이후에 시민들이 집행 권력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지. 그건 이미 우리가 맡긴 거잖아. 국가에 넘긴 거잖아. 알겠죠? 그럼 다시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가 집행할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 알겠지? 근데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집행할 권력을 포기하고 국가에 넘기는 거.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연 상태는 다른 사람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권한이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하게 해석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거고. 근데 국가를 만들어서 재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건데 입법부가 신탁에 바란다. 자연법 위반한다. 그러면 입법부를 폐지할 권력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인민한테 있는 것이 정치적 저항권. 되니? 자, 이제 189페이지 루소 해야 되겠죠? 루소 해야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여기까지 한 거 가지고서 문제 한번 볼까? 호스는 주권이 분할되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알겠죠? 군주의 권력이 강력해야지만 이기적 인간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43번. 일단 집중해서. (43번) 30번 한 2개 정도? 세 개만 하자. 58번 이렇게 세 개만 하면 돼요. 30, 43, 58. 나 한번 보면서 해봐봐.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정법에도 비슷하게 나올걸? 맞아. 정법에 나오지? 사회계랑 초과되었잖아. 근데 정법에서는 호스 아직도 정부약이라고 하지 않니? 네? 정법에서는 아직도 정부약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이건 절대 아니야. 아까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적어도 생명권 같은 것들은 양도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맞아? 봅시다. 할만하니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봐봐. 30번에서는 갑은 얘들아 봐봐 이미 나왔잖아. 신민이 되면 저항하면 안 된다. 맞죠? 이론적으로 주권자 행위는 곧 신민장기 행위다. 홉스죠? 아까 공정한 재판관이 없다. 특히 제15대에서 무슨 재산 보존 나오면 무조건 노크야. 왜냐면 사회계약론 사상가 중에서 아까 말했듯이 소유권,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본세라는 게 노크밖에 없거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갑한테 제기해야 되거든. 근데 1번은 왜 말이 안 되냐면 둘 다 동의야. 왜냐면 사회계약을 통해서 안전, 생명권 보장 갖고자 하잖아. 2번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한 게 있어. 사회계약으로 공통적으로 다 뭐다? 만장일치의 계약이야. 3번 얘들아 홉스는 국가 권력이 세야지 계약이 잘 유지돼. 이기적 인간 빡세게 통제해야 되니까. 근데 로크는 국가 권력이 세면 오히려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3번은 오히려 누구 입장이냐? 홉스 입장인 거야. 4번 얘들아 홉스의 입장이야. 그치? 자기 존재를 보존하고자 해서 국가를 만들었잖아. 그리고 자기 보존 요구는 꼭 홉스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 이야기해.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니까. 그럼 5번 누구만 가능하냐? 로크만 가능한 거지. 홉스는 아니라고. 답은 5번이죠. 그쵸? 43번 얘들아 갑은 뭐가 나오니 여기 세 번째 줄 위압을 할 수 있는 공통 권력이 없는 한에서는 여전히 전쟁 상태다 라는 홉스의 입장이고, 을은 맨 마지막 줄에 재산의 향유 맞죠? 그런 표현 나오니까 로크야. 그럼 1번 아까 얘기했듯이 홉스 입장은 자연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강제할 힘이 없으면 평화롭지 못해. 자기 힘에만 의존하고 자기 생명만 보장받으려고 하니까 이기적으로. 2번 자 당연히 누구나 다 자기 보존 요구를 가져. 근데 내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잖아. 사회계약은 누구나 다 이성적 합리적 개인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홉스의 입장에서 전쟁 상태라고 해서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야. 3번 그냥 상식적으로 자연적 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맞죠? 생명 재산권 여전히 유효하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니죠. 저항할 수 있잖아. 맞지? 입법부가 재산을 보존하지 못하면 저항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에서 절대 권력은 누구 입장이다? 오히려 홉스 입장이야. 그렇지? 로크는 절대로 절대 권력이 아니야. 그 다음에 로크 쪽에다가 딱 하나만 더 필기하고 써할게.
188페이지에 로크에서 딱 하나만 나오잖아요. 로크 입장에서 얘들아, 아까 분명히 로크는 홉스처럼 웬만한 걸 다 포기하는 거 아니고 일부만 포기한다 했어. 그럼 이 일부 자연권 양도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나오냐면요. 양도하지 않은 권리는 대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보기로 나와. 자, 분명히 로크는 생명권이나 재산권 양도했니 안 했니? 안 했잖아. 근데 국가로부터 뭘 받아야 돼?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막 보기로 나오기도 해.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권리는 평등해. 알겠죠? 권리는 평등하지만 권리는 평등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자, 이제 189페이지 루소. 루소. 대표적인 책 제목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 사회계약론 이런 것들. 일단 루소 입장에서는 본성을 선하게 봐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좀 특이한 거 뭐냐면 국가 이전을 크게 두 개로 나눠 진보면, 그러니까 사회계약론 다른 사상과 달리. 그러면 이제 자연 상태가 있고 사회 상태가 있어. 이거 그러니까 쌤들마다 좀 다른데 어떤 쌤은 이거를 초기 자연, 후기 자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평가원에서는 이게 다 구분이 돼. 자연과 사회 상태로. 알겠죠? 근데 자연 상태는 그냥 모든 인간이 다 자유롭고 평등하다, 평화롭다. 알겠죠? 네, 이거는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이 자연 상태는 누구든지 태어날 때 이 정도 느낌이 아니야. 누구든지 태어났을 때 당연히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태어나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그러니까 평화로울 수밖에 없고. 알겠죠? 근데 왜 인간이 불평등해지냐? 이 자연 상태에서 이제 사회 상태로 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겨. 왜 생기냐? 바로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겨난다는 거야.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뭐가 생기니? 권력이 생기겠지. 맞죠? 그리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난다? 불평등.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 문제들이 막 생겨나는 거야. 근데 이거 다 어차피 가정이야, 가정. 알겠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불평등과 자유의 침해. 그래서 우리는 사회계약을 한다는 것을 이 자연 상태에서 마땅히 누려야 돼. 인간이 누구나 누려야 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겠다라는 거야. 실현하겠다. 그게 계약의 목적인데, 알겠죠? 계약의 목적인데 중요한 건 이제 봐봐. 루소도 좀 이런 입장이야. 사회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에 따라서 권력의 차이가 있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만큼의 권력이 있었다 치자. 누군가는 2개만큼의 권력이 있어. 그러면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2개를 내놓겠대. 양도하겠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내가 야, 너 2개 내놓을 거면 나도 똑같이 2개 내놓을게 라고 하면 난 여전히 8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맞지? 이거는 루소가 봤을 때 계약이 안 돼. 이렇게 해서 계약이 안 돼. 이렇게 해서 계약하면 또 누군가가 지배를 받게 돼. 그러니까 우리 아예 그냥 각자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 모든 권리, 모든 거를 다 전적으로 내놓자 이거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어서 평등한 상태에서 계약이 될 수 있는 거고. 알겠죠? 자, 사람마다 힘과 능력이 달라. 근데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놓기도 한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저 선한 본성도 영향을 주는 거고, 특히 루소한테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하냐면 이 사회계약은 이 단어가 좀 중요해. 사회계약은 일반 의지라는 것을
형성하고 그 일반의지에 따르겠다라는 게 계약이거든. 사회계약은 일반의지를 형성하고, 그렇죠? 사회계약을 통해서 일반의지를 형성하고 그 일반의지에 따르겠다, 이게 계약인데, 일반의지라는 단어가 루소에서 되게 핵심적인 단어야. 이게 되게 핵심적인 단어야. 근데 일반의지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자 봐봐, 너 개인의 이익 추구하는 욕구도 있지만 한편으로 뭐 있냐,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욕구도 있을 거라고. 인간은 선한 본성이 있으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가 사회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빼고, 알겠죠? 나한테 예를 들어 한 40% 정도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욕구가 있었어. 60% 나의 이익. 얘는 뭐 한 50% 정도, 얘는 뭐 한 30% 정도 있었다고 치자고. 공동선. 그러면 이제부터 계약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 신경 쓰지 말고 각자 가지고 있던 그 공동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만 다 모아놓은 거야. 그게 일반의지야. 그러니까 사회 계약을 한다는 것은 오로지 공동의 선을 위해서만 권리 행사합시다. 이게 루소의 입장이거든. 그래서 밑에 보면 일반의지는 봐봐, 개인의 의지 중에서, 알겠죠? 각자 가지고 있던 개인적 의지 중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들만 다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루소는 이 일반의지를 따른다는 것을 오히려 자유를 제대로 실현시켜주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 지금 아까 사유재산이 나타난 사회 상태에서는 각자가 자기 힘으로만,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만 자기의 재산을 막 보존하려고 했고, 맞죠? 자기의 막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그냥 다 내놓잖아. 그러면 다 같이 내어놔서 공동의 힘을 만들고 그 공동의 힘 안에서 보호받자 이거예요. 알겠죠? 네. 알겠죠? 여기 루소 입장이야. 그러니까 홉스든, 이따가 또 말할게. 홉스든 루소든 사회계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지배할 절대 권력을 만드는 건 둘이 맞아. 근데 루소는 그 절대 권력이 바로 뭐다? 공동의 선이라는 일반의지를 말하는 거야. 일반의지. 그래서 얘들아 다시 올라가서 봐봐. 루소한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는 몇 개만, 누구는 몇 개만, 이게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과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하고 그 전면적인 양도를 통해서 공공의 힘을 만들어내고, 알겠죠? 그 공공의 힘을 통해서 자유, 생명 또는 재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장받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거다. 오로지 뭘 위해서? 알겠죠? 공동의 선을 위해서. 디니들. 그래서 다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거야. 같이 협력해서 보장받고자 하는 거야. 이게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입니다. 그래서 루소는 그 이후에 국가가 만들어지더라도 여전히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고 봐. 국민주권이야. 근데 루소는요, 절대로 주권이 타인을 통해 대표되어서도 안 되고, 알겠죠? 양도되어도 안 돼. 분할되어도 안 된다고 보거든. 이건 로크를 까는 거야. 로크처럼 야 너희 대표한다? 너희 노예가 된다. 지금 비판해. 그래서 루소는 대표할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직접 민주주의야. 모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법 제정에 참여해야 돼. 국민이 승인하지 않으면 이거 무효다. 알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봐봐.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스스로 따르는 거라고. 그게 루소가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라고 본 거야. 로크처럼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법을 따르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고 본 거야. 루소가 봤을 때. 각자가 법의 제정에 참여하고, 알겠죠? 자기가 스스로 만든 법에 복종하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야. 자유. 그리고 루소 입장에서는, 자 이걸 좀 해야 돼. 이제 조금만 더 할게. 봐봐. 루소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권 한번 더 생각해. 주권은 국민들이 가져. 그 다음에 루소가 봤을 때 국가 권력,
이 크게 입법권, 법을 제정하는 동안 집행권이 존재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쓰냐면 루소는 주권이랑 국가 권력을 또 구분하거든. 주권이랑 국가 권력을 좀 다르다고 봐. 별개의 것이다. 별개의 것. 흡스는 주권이 있고 국가 권력이거든. 근데 루소는 주권이랑 국가 권력 별개이긴 한데 법을 제정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주권자인 국민이 해야 돼. 알겠죠? 주권자인 국민이 해야 돼. 근데 내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고자 하는 공통의 의지에 따라서 살인자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이자 동의하거든. 실제로서는 사형제를 찬성해. 그냥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너무 다른 사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으려면 사형이 필요하다고 봐. 우리가 법을 제정했어. 근데 누가 사람을 죽였네? 우리가 한 번씩 표시 거니. 그건 아니잖아. 심부름권 정도는 필요한 거야.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래서 집행권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부 또는 군주에게 맡겨지는 거야. 맡겨지는 거. 그래서 루소가 봤을 때 정부 또는 군주는 절대로 주권을 뭐 할 수 없냐.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알겠죠? 루소는 대표는 안 돼. 대신에 뭐 하는 사람이냐. 심부름꾼으로서 대행자. 알겠죠? 대행자 또는 심부름꾼 또는 공복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하인 이런 뜻인 거야. 이 정도의 역할인 거지. 대신 집행할 수 있는. 알겠죠?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지만 적어도 집행 권력을 시민들이 갖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리고 루소는 얘들아 한 번 더. 우리가 사회계약을 하고 일반인지를 형성하고 그 일반인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지만 그게 포기가 아니야. 오히려 제대로 보장받기 위한 거야.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고 하지만 그건 뺏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당하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래서 어디다가 좀 정리해보면 좋을까? 너무 얘들아 186페이지 쪽에 186페이지 쪽 밑에 보면 빈칸이 좀 있잖아.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지금 말하는 내가 하는 거랑 필기해봐.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거 지워야겠다. 호스 로크 루소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공통점이 있잖아. 공통점. 알겠죠?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계약은 만장일치야. 그 다음에 인간은 원래부터 이성적이야. 맞죠? 인간은 원래부터 이성적 인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만장일치 이야기. 맞죠? 그 다음에 사회계약을 위해서 세 명 전부 다 자연권을 뭐한다?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다만 호스는 웬만한 거 포기하지만 적어도 생명권은 포기하나. 로크는 웬만한 거 포기하지 않지만 일부는 포기야. 알겠죠? 근데 루소는 뭐? 전면적인 양도. 구분해야 돼. 알겠죠? 자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되겠니? 근데 뭐 차이점은 너희가 해야 되지만 여기를 좀 많이 물어봐. 호스라는 것은 공통점. 그건 뭐냐? 둘 다 계약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무제한적 자유를 사회계약을 통해서 제한하는 거야. 로크는 무제한적 자유란 말을 못 써. 아까 이야기했듯이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법은 자기의 생명이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로크의 자유가 막 방종의 상태고 무제한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명은 계약 이전에 이 무제한적 자유를 뭘 통해서? 사회계약으로, 알겠죠? 계약으로 제한을 시키는 거야. 제한을 시키는 거. 그리고 둘 다 로크와 달리 계약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절대 권력이라는 게 창출되어지는 거야. 근데 홉스는 그게 군주인 거고, 알겠죠? 로크는, 그러니까 루소는 그게 일반의지라는 거고, 절대 권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계약 이후에 소유 권리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아까 봐봐. 내가 루소가 계약 이전에 사유재산에 따른 불평등이 있다 했잖아. 맞지? 사유재산에 따른 불평등이. 맞니?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쓰는데, 루소가 봤을 때 우리가 일반의지라는 공동성이 형성되기 이전에 각자의 재산들은 이건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고 봐. 루소는. 그걸 정당한 권리로 보지 않거든. 그러니까 권리라는 거는 정당해야 되고 그 정당한 권리는 일반의지라는 실현을 위해서, 알겠죠? 일반의지 이후에 나타난다고 봐. 그래서 무조건 얘들아 소유 권리는 계약 이후에 두면 다. 근데 로크는 소유 권리가 뭐다? 자연권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자연권으로서.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나중에 공부해야 되는 게, 주권자가 동시에 뭘 가지냐? 법을 제정하는가? 둘 다 되거든. 왜냐면 홉스는 그게 바로 뭐야? 군주잖아. 맞지? 루소는 그게 뭐야? 인민이잖아. 시민들이 동시에 입법권 갖잖아. 근데 홉스는 나아가서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 사법권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루소는 입법권으로만 이야기해.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또 물어볼게. 법을 제정하는 자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누구 입장일까? 홉스 루소 중에서. 법을 제정하는 자는 동시에 법의 지배를 받는다. 루소죠? 맞지? 우리가 법 제정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 알겠지? 홉스는 왜 안 되냐면, 홉스는 군주가 법을 제정하잖아. 근데 군주는 자기가 만든 법을 따를 의무는 없다고 봐. 군주는 좀 초월적인 존재라서 자기가 만든 법을 따르지 않아. 그래서 루소만 가능한 편이야, 그런 거들이. 근데 일단 요 정도 알겠죠? 요 정도가 이제 분명. 그 다음에 로크랑 루소는 둘 다 국민주권이죠? 아, 그리고 홉스 루소하게 더 해야 돼. 네 번째, 둘 다 주권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고, 그러니까 분할되어서 안 되고 양도되어서도 안 돼. 다만 주권자가 누군지에 대한 차이야. 주권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로크랑 루소는 국민주권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주권을 가져. 다만 로크는 그걸 대표시키고 루소는 직접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게. 이게 좀 중요한데 알고 있으면 좋아. 자, 로크가 내가 아까 누구나 자연상태는 평등한 권리를 갖거든. 근데 작년에 윤리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로크 계속 평등한 권리야. 근데 수능에서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상태가 나온 거야.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해. 알겠지? 근데 갑자기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이 나왔어. 그거 틀리거든? 왜 틀리냐면 사유재산권, 재산권은 우리한테 다 동등한 권리야. 권리니까. 그러면 재산권이 있다는 거는 재산 정도에 따른 거가 존재하니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권리적 측면은 평등하지만 재산의 정도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루소도 사회계약 이전에 뭐가 존재했다? 사유재산이라는 게 존재한다 했잖아. 거기에 따라 불평등이 존재한다 했잖아. 그게 정당한 권리는 아니더라도 루소한테서. 알겠죠? 그래서 둘 다 계약 이전에 사유재산에 따른 불평등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도 두의 공통입니다. 알겠죠? 원래 사회계약률은 한번 너희가 다시 한번 꼭 정리해봐야 돼. 스스로. 해보고 문제도 좀 풀어가야 돼. 네, 그 다음에 요즘에 루소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절대로 내가 아까 루소는 주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표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타인을 통해서 대표되는 게 아니거든. 알겠죠? 근데 루소한테서 주권은 내가 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해 자신을 통해서만 대표된다. 그러니까 내가 곧 주권의 대표자인 거지.
다른 사람의 주권의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죠? 우리 각자가 다 자신의 주권의 대표자인 거야. 그리고 루소가 아까 사회계약을 하면서 모든 권리와 모든 힘과 모든 재산을 양도하지만 절대로 포기가 아니야. 알겠죠? 오히려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당한 소유권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정당한 소유권. 70번. 72번. 두 개만 하고 일단 두 개 하면 알겠죠? 70번째. 이게 사회계약으로 선생님 오늘 할 수가 다 한 거야 진짜. 이거 어렵게 나와요. 여기가 제일 빡세. 지금 너희가 이번에 배운 이름사 내용에서 제일 빡센 데가 여기야. 내가 지금 최대한 압축해서 막 설명했는데 좀 문제 풀려고 풀어봐야 돼. 나쁘지 않아. 70번 같은 경우에는 갑이 얘들아 주권자의 역할은 시민의 안전을 획득하는 거고 안전은 신의 계약을 통해서 나타난 리바이어더 누가 너 쓰잖아 맞지? 리바이어더 을 주권은 양도가 불가능하고 분할될 수 없대. 호스도 원래 그러고 루소도 그러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의지는 일반적 근데 되게 일반인지 누가 봐도 일단 루소 입장이야. 그러면 1번 주권자는 스스로에 의해서만 대표되면 오히려 누구 입장이다 이게? 루소 입장인 거야. 알겠지? 루소한테는 주권자가 국민이잖아. 그 국민을 통해서만 대표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표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근데 홉스는 절대군주가 곧 주권의 대표자야. 절대군주가. 2번 주권자의 내가 아까 했잖아. 내가 애초에 홉스는 얘들아 신민들이 군주한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편해. 그러니까 2번은 주권자의 권력이 인민에 의해서 철회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3번 주권자가 법을 제정할 권리를 보유 둘 다 합니다. 다만 홉스는 그게 군주고 루소는 그게 국민이잖아. 4번 얘들아 말이 안 돼. 자 가서 해보자. 4번은 오히려 누가 동의할까? 홉스가 동의해. 왜? 홉스한테서 주권자는 군주죠. 군주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야. 그러면 계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홉스 입장에서 동의하는 거야. 계약은 우리가 지키는 거라고. 홉스한테서. 5번 주권이 이건 쉽네 맞지? 이건 답이 쉽잖아. 다음 되게. 그 다음에 72번 얘들아 갑은 홉스죠 또. 그렇죠? 갑은 홉스야. 자연상태의 막 비참한 전쟁 상태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을은 누구니? 재산을 동의 없이 취하면 안 된다. 재산 보존이 목적이다. 라는 노크 입장이죠. 그러면 1번에서 자연 상태에서 자기 생명 보존받기 위해서 너희들 서로 죽고 죽였잖아. 무력 행사 가능하지. 기억 만들 말이고. 니은 맞잖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격이 바로 뭐다? 리바이어더이다. 디귿 얘들아
로크는 애초에 자연 상태에서 뭐가 존재했다? 재산에 대한 권리가 존재했잖아. 알겠지? 계약 이유가 아니라 이미 자연권으로서 존재했던 거야. 디귿은 폭스 같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인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양도 불가능한 권리. 폭스 아까 뭐? 생명권 양도 안 한다고. 그건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로크 입장에서도 생명권이라든가 재산권 등은 양도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물어보는데 보기들이 사실 비슷비슷해. 그래서 내가 오늘 필기한 거 꼭 보고 있잖아. 좀 풀다 보면 이런 것들에서 많이 물어보는가라고 감이 잡힐 거야. 감이 잡힐 거니까 한번 해봐봐. 알겠죠? 이거 해와서 다음 주까지 빨리 밀린 과제를 빨리 다 해오세요. 밀린 과제들. 그리고 내가 이거 이번은 다음 주에 자유주의 공화주의랑 한 번 해줄게. 사회계약이랑 자유주의 공화주의 같이 주제거든. 같은 주제에 엮여 있어서 일단 내가 이거는 사회계약만 따로 뽑았는데 빨리 밀린 과제도 빨리 하고 빨리 이제 슬슬 이제 빨리 시험 준비하세요. 한 달 남았다. 한 달 더 남았다. 한 달도 안 남았다. 고생했습니다.